책에서 add member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책에서는 이 서블릿 이제 다 끌게요. 헷갈리니까 다 끄고 다시 책 내용 진행할게요. 프로 07에 SEC02에 EX02 프로 07에 SEC02에 EX02 서블릿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 if문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if문이 실행됐을 때 DAO에 있는 add member가 실행이 돼요. VO에 이런 값들이 담겨 있대요. 이런 값들을 전달받아서 get 파라미터 전달받아서 VO에다 넣어놨고 그 VO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add member. 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따라가 보면은 두 번째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올리는 상태에서 두 번째 눌렀고요. 가서 보면은 전달받은 VO에 있는 것을 다시 풀어 헤치고 있어요. VO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넣어줬는데 VO 여기서는 하나씩 다시 꺼내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전달인자를 이렇게 안 쓰고 스트링 4개 써놨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썼고 4개만 있으리란 보장 없죠? 20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 하나로 받아서 다시 풀어 헤쳤고 풀어 헤친 값을 스트링 값에다가 저장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죠? 커넥션 맺었죠? 커넥션 가지고 왔고 SQL 준비하죠. SQL 실행 준비 중에서 쿼리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러 줄로 쓰는 경우 앞에 한 칸씩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래야 편해요. 지금은 가로가 쳐져 있어서 붙여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거 아마 실행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이 중간에 거가 가로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딱 붙어서 나오더라도 실행이 되는 SQL문이에요. 딱 붙어서.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앞에 한 칸씩 띄워주세요. 그래야 스트링이 더하게 됐을 때 엔터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더하게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 자, 그리고 인서트 문에는 이 스트링에는 물음표들이 존재를 했어요. 이 스트링 쿼리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진 이 스트링을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다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여전히 SQL 실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 준비 단계. 이 글씨 중에서 물음표가 있으니까 물음표를 채워줍니다.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 네 번째 물음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변수에 담겨져 있던 값으로. 당연하게도 여기에 스트링으로 이어서 이 값들을 적어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그래야 변수도 제어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실행 준비가 끝났으니까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execute update를 썼어요. insert이기 때문에 execute update. select는 execute query, 그 외에는 execute update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return 타입이 int니까 int에 받았고 그 결과를 출력 한번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것들 자원들 돌려준다. 커넥션도 돌려준다. 커넥션 풀로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 까지 했었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인서트가 T멤버에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T멤버를 보시면 조인 데이트가 있는데 얘가 생성할 당시에 디폴트 값으로 sysDate를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인서트 할 때 빠지면은 알아서 sysDate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어제 가입을 시켜봤기 때문에 어제 5일날 어제 5일이죠. 5일날 들어갔고 여전히 DB 서버 시간이 9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9시간 이전으로 들어간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제 진행했었어요. 이제 삭제하는 부분 진행하면 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한 개짜리로 만들었던 이 서블릿 하나짜리 07-1로 만들었던 내용을 어떻게 부분 찢었는지 볼게요. 07-1에서 했던 거는 한 메소드 안에다 다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될 건 없다예요. 자바는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죠. 웹서버는 우리 거는 잘 돌아갔어요. 응답까지 우리가 원했던 것까지 잘 줬고 그 다음에
응답을 잘 줬는데 왜 이렇게 찢어서 썼는가를 볼게요. 뭐가 유리하길래,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자, 보면은 멤버 3으로 들어오게 돼 있네요. 설정은 멤버 3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프로 07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 07에 sec 02에 ex02에 있는 서블릿 보고 있습니다. 서블릿. 자, 멤버 3, 나누기 멤버 3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접근했을 때 갯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브라우저 창으로 접근했으면은 2개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글 깨지는 거 방지해줬고요. 그 다음에 DAO 클래스를 일단 로딩을 해놨어요. DAO 클래스를 멤버 DAO를 DAO에다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나오네요. 커맨드라고 하는 get 파라미터. 아직은 지금 여기로 바로 들어왔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로 바로 들어왔을 때 얘는 주소에다 아무것도 안 적었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널일 거예요. 널. 자, 널일 때 커맨드가 널이니까 뒤에 거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엔드로 묶여있으면 뒤에 거 보지도 않는다. 널이니까 펄스라서 넘어간다. 뭔지 모르겠지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DAO에 있는 리스트 멤버스를 실행했습니다. DAO에 있는 리스트 멤버스를 실행했어요. 다른 클래스에 있었지만은 아까 우리 클래스로 보면은 그냥 쭉 밑으로 있던 거랑 똑같죠? 여기 가볼게요. 바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실행되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DB 커넥션 맺고 SQL 날릴 준비해놓고 SQL을 실행시켰죠. 그 결과를 리저트 셋에 담아서 넥스트 통해서 가지고 오고요. id랑 pwd 컬럼 값을 가지고 오고 VO에다 담아서 리스트에 다시 담았어요. 그 리스트를 돌려줍니다. 누구한테 돌려준다? 아까 호출한 애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 결과가 SQL DB 접속 준비해놓고 SQL 실행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SQL 실행하고 결과물 리저트셋에 담은 거를 그대로 VO에다 담고 한 줄 한 줄 VO에다 담아서 그 한 줄 한 줄 담긴 VO를 리스트에 다시 담아서 여기로 보내줬어요. 그럼 얘가 할 일은 이 안에 VO가 들어가 있고 VO 안에 ID랑 PWD가 들어가 있죠? 걔네들을 꺼내서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거를 해줬었어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HTML 일단 좀 만들어 놓고 구색을 좀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서 계시죠? 하나를 꺼내서 VO에다 담고 VO에 있는 거 다시 꺼내서 변수에다 담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HTML을 만들고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얘는 스트링 값을 돌려줄 테니까요. 그쵸?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써놓은 겁니다. 굳이 이거를 바로 써도 된다. 자, 그렇게 HTML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리스트가 나왔겠죠, 화면에. 그리고 태그를 하나 줘서 memberform.html이라고 하는 대로 가는 태그를 HTML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면은 이 글씨가 나올 것이고 클릭하면 일로 가겠죠? 여기에서 뭐 했는지 보러 갈게요. 얘는 HTML이니까 자원이 모여있는 웹앱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리스트가 나온 상태예요. 리스트가 다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태그를 찍고 들어가는 거 상상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해서 태그 때문에 여기로 이동이 되겠죠? 거기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HTML이니까 HTML이죠. 뭐 폼이 하나 있고요. 메소드나 액션은 없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 input, name이 pwd name 이메일이라는 인풋들이 있고요. 그 와중에 submit은 없고 버튼이 있네요. 그쵸? 온클릭에 이벤트가 묻어 있어요. 온클릭에 이벤트가 묻어 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다. 그건 그거고 커맨드라고 하는 인풋이 하나 폼 안에 또 있습니다. 커맨드라는 네임을 가지는 인풋이 히든으로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소스에만 있는 커맨드라는 네임을 가지는 히든 인풋 타입이 하나 있고요. 얘는 서버로 전달이 되는 애예요. 그리고 걔는 값을 add member라는 거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보였다 치고 상상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보였다 치고 지금 어디서 들어왔죠? 여기서 이거 클릭하고 들어온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리고 이 화면이 보였다 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된다. 메소드가 실행된다.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된다. 걔는 얘다. 오타가 났다면 이런 메소드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나겠죠. 그리고 폼, 다큐멘트에 있는 폼, 이 녀석이죠. getBy라던가 쿼리 셀렉터로 가지고 와도 되는데 네임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지원이 가능해요. document.name을 바로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네임만 써도, 이거 다 안 써도 네임만 써도 인식이 되고요.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만 써도 인식이 돼요. 하지만 쿼리 셀렉터 이용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와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폼에 이 폼 요소가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로 이 객체가 다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메소드에는 포스트, 액션에는 멤버 3을 지정해서 서밋까지, 자바스크립트로 서밋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밋 버튼이 없어요. 만약에 서밋 버튼이 있었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 적고 넣어서 메소드나 액션 적고, 만약에 메소드가 이렇게 지금처럼 생략되어 있다면 서밋했을 때는 기본값이 get이 되고요. 액션은 기본값이 내 자신이 돼요. 나 자신. 그래서 멤버 3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인풋 값들을 다 들고 왔겠죠? 심지어 히든까지 들고 왔을 거예요. 멤버 3, 조금 아까 봤던 클래스인데 멤버 3으로 다시 들어오죠? 이번엔 포스트로 들어오죠? 아까 포스트였으니까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되고, 두 포스트는 두 get을 실행시키고 있어요. 그럼 두 get이 실행되겠죠. 이 상태에서 쭉 한글 깨지는 거 방지해주고 또 뭐 하는데, 이거 생성해주고 했는데 커맨드를 가져가 보니까 처음에 멤버 3으로 접속했을 때는 커맨드가 없었는데 멤버 3에서 요 HTML로 갔다가 올 때는 커맨드라는 네임에 add 멤버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가 if 문에서 아까는 건너뛰었던 그 if 문에서 이거를 실행시킬 거예요. 여기가 true가 되고 얘를 실행시킬 겁니다. 전달받은 ID, pwd, name, 이메일 값을 변수에다 저장해놓고 그 변수에 저장한 거를 굳이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변수에 저장한 거를 VO에다 직접 넣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얘가, 이거는 녹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류 좀 이따 봐드릴게요. 이제 봤네. 잠시만요. 얘가 변수에 담기고 이 변수가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죠. 다이렉트로 써도 돼요. 다이렉트로 써도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쓰면 안 될까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꼭 아이디 안 거쳐도 돼요. 이거 4줄이나 써야 되는 거 귀찮으면 그냥 써도 돼요. 알아보기 편하게 짱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복잡해서 싫다 빼시고요. 이거 너무 귀찮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VO를 add 멤버한테 던져줬어요. add 멤버한테.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add 멤버에 VO가 들어와서 인서트가 이루어지고 인서트 결과 출력 한번 하고 끝내죠. 리턴 타입이 보이드라서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커맨드가 add 멤버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또 실행되죠. 아까 뭐였죠? 리스트를 새로 뽑아옵니다. 새로 아까 인서트 된 내용이 가지고 와질 거예요. 인서트 된 내용을 가지고 올 겁니다. 얘가. 그러면은 인서트 된 내용을 반복문 안에서 셀렉트 해온 내용물이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원 등록이라는 요 태그가 있는 페이지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을 시켜 볼게요. 멤버 3으로 접속해 볼게요. 저 프로07 다시 1이 아니고 프로07에 있는 멤버죠. 프로07에 있는 멤버 3.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화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요. 이 화면은 유튜브의 동영상에 기록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둘둘까지 있는데 2까지 있는데 새 회원 등록. 지금은 커맨드가 널이니까 커맨드가 널이죠. 커맨드가 널이니까 이거가 실행이 안 된 상태예요. 회원 추가하는 게 실행이 안 됐고 리스트만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리스트만 출력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회원 등록하기에서 3을 입력을 해주면 가입하기 하면은 다시 멤버로 간다고 그랬죠? 나누기 멤버가 아니고 여기서 액션 값이 그냥 멤버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맨 끝에 있는 거, 요 내용만 멤버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 멤버 3으로 접속했을 때처럼 멤버 3으로 다시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던 히든 값, 여기에 있던 이 히든 값까지 들고 들어간다. 히든에 있는 커맨드 add 멤버라는 값을 들고 들어간다. 그쵸? 가입하기 누르면 가입이 3이 됐고요. 인서트가 실행이 됐을 거고 인서트 실행이 되고 나서 결과가 1 나왔네요. 그쵸? 커맨드는 add 멤버였고 실행 결과 1이 나왔고요. 조회 때 써놨던 것들이 출력이 됐고 3이 추가된 상태로 조회가 돼서 다시 리스트로 뽑혔다. 요 흐름이었어요. 요 흐름. 다 알고 있는 건데 아까 거기서도 해도 되는 건데 이 흐름으로 했더니 어때요? 복잡해 보이죠? 그것 때문에 한 군데서 한번 해봤어요. 복잡할 게 없다. 여기서도 파라미터 받았죠? 받아서 여기 아까 오늘 오전 했던 거 받아서 SQL 보냈죠? 근데 SQL 할 때 그 받은 거랑 관계 없었죠? 관계 없었죠? 그쵸? 받은 거를 여기다가 해도 됐을 거예요. 왜요? 아이디가 뭐였는지 검색해 볼 수도 있고 like 써서 이름이 홍길동에서 길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홍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군데서 쭉 하는 거는 쉽고 여러 군데서 나눠서 하는 게 어려우면은 한 군데서 했던 거 보시면서 혹은 여러 군데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다가 만약에 if문에 들어갔어. add 멤버가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럼 add 멤버 가서 add 멤버가 뭐가 실행되는지 쭉 어차피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보시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컴퓨터도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쭉 보다가 이거 끝났고 쭉 보니까 또 이게 실행됐어. 그럼 이거 뭐 되는지 보시고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다음에는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 그때 그렇게 리스트 갖고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출력해주고 있네.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요거는 파일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진행을 더 할게요. 삭제하기, 회원정보 삭제하기까지만 책에 나와 있어요. 더 있나? 없죠. 삭제하기까지 나오고 7장이 끝나요. 뒤에 디버깅 모드가 나오는데 요거 삭제하기까지 하고 디버깅 모드 알려드리면서 실습 좀 해볼게요. 자, 삭제하기까지는 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아이디어부터 봐야 돼요. 아이디어부터. 자, 우리는 삭제를 봐봐. 이 상태에서 이 1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넣은 거잖아요. 꼴보기 싫으니까 지우고 싶어요. 1번. 얘를 지우고 싶어, 이거. 삭제하기. 그러면 여기다가 삭제하기 버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딜리트를 날릴 수도 있을 건데 SQL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삭제하기 어떻게 쓸까요? 딜리트 프로 테이블명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웨어가 필요하죠. 웨어. 아이디가 1인 거. 아이디가 2인 거 하나만 삭제해야 되죠. 싹 다 삭제하면 여기서는 경고 안 떠요. Are you sure? 이게 안 뜹니다. 안 뜨고 바로 삭제돼요. 그냥 경고 문구는 DB버가 날려줬던 거예요. 자, 삭제를 하려면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삭제를 하려면 여기서 지금 조회를 했더니 3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 이고 거기서 delete from 해가지고 t멤버에서 뭔가를 지울 건데 뭘 써야 되죠? 1번만 지우고 싶으면 where 그쵸? where id가 1인 거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받아야 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리, 킴, 홍, 1, 2, 3 이렇게 알고 있잖아. 아이디는 PK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이름이나 비밀번호는 겹칠 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 더 만들까? 4번으로 4번에 1번, 1번, 1번으로 가입을 하면은 나머지 정보는 겹쳐요. 그래서 이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얘는 안 겹치니까 얘는 겹치게 지금 넣으면 에러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에러 나는 것까지 볼게요. 에러 나는 거 지금 1, 2, 3, 4라는 아이디가 있고 얘 PK라고 그랬죠? 회원 등록해서 1번을 막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아이디 1번은 있어요. 그럼 인서트가 원래 안 되죠. PK니까 해보면 에러 나죠. 에러 나고 에러는 에러대로 났고 에러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을 거고 에러가 났고 그다음 리스트는 제대로 동작은 했네요. 그쵸? 중간에 트라이 캐치가 있었나봐. 이 안에 트라이 캐치가 있었나봐요. 트라이 캐치가 있었나봐요. 애드 멤버 할 때 이거 아니네요. 애드 멤버 할 때 트라이 캐치가 있었나봐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는 제대로 동작이 된 거예요. 자, 인서트 할 때 뭐가 문제였냐? 맨 밑에 거나 맨 위에 거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유니크 제약 조건이 위배되었다. 바이올레이트, 위배되었다. 이 제약 조건이 여기 적히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주셔도 되고요. PK 어쩌고. 이름 정해지지 않으면 이 글씨의 의미는 우리가 PK 만든 거는 오라클의 컨스트레인트라는 키워드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으면 임의의 값이 붙여진다고 그랬죠? 그쵸? 그게 유니크다. 유니크 제한 조건인 이것을 위배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한번 볼까요? 어디서 에러 났는지 우리 거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침 있네요. 우리 거가 여기서 애드 멤버 할 때 요거 실행하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다른 문법으로가 아니라 이거 SQL이 실행하는데 에러가 났고 인서트 할 때 에러가 났다는 거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니크 위배라면은 이 아이디가 PK였구나. 중복된 아이디가 있어서 인서트가 안 됐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복된 아이디를 입력할 때 오라클이 막아줬어요. 방어해줬습니다. 중복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제약 조건을 거는 이유예요. 중복된 아이디가 없도록. 그렇고 중복된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이 1번만 지우고 싶어. 1번만 지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웨어에다가 비밀번호에 1번을 적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름에 1번을 적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도 같은 이메일일 수 있죠. 그렇죠? 가족끼리 공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 회사에서 쓸 수도 있고 lg.com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유니크하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이 1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하고 웨어에다가 id 1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만 확보하면 딜리트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아이디를 어떻게 입력받을 것인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여기다가 인풋을 넣고 삭제 버튼 누르면 이 인풋에 1번이라고 하는 값이 올 테니까 웨어에다가 딜리트 프롬이라는 거 넣어놓고 웨어에다가 1번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홈도 쓸 수 있고 리드 쓸 수 있고 1, 2, 3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중복된 아이디는 없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DB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시퀀스로 관리할 수도 있죠. 키값을 시퀀스로 두고 아이디는 중복이 허용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회원가입이니까 그럴 수 없다고 치면은 게시판으로 생각해 볼게요. 게시판으로 상상해 볼게요. 똑같은 타이틀 제목이 있고 여기가 내용이라고 칠게요. 제목이고 내용이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글이 여러 번 올라올 수 있죠. 스팸처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지울 것인가? 얘네들을 유니크하게 뭔가를 알아야 걔만 지울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시퀀스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그 글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시퀀스 번호를 알아야지 지울 수 있죠. 인풋을 놓는다는 의미는. 그쵸? 난 모르잖아. 시퀀스를. 노출이 안 돼 있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옆에다가 삭제 버튼을 하나 놔요. 삭제 버튼을 하나 놓고 이거 매 한 줄 한 줄 그려질 때마다 이 삭제 버튼에다가 어느 메소드로 가긴 갈 건데 전달인자 파라미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웨어에 쓸만한 거, 아이디, 여기서는 아이디. 시퀀스로 관리한다면 시퀀스 번호를 저장해 놓고 클릭하면은,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삭제가 있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딜리트 메소드로 갈 건데, 딜리트로 메소드로 갈 때 내가 지워야 되는, 웨어에 들어가야 되는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책에는. 자, 253페이지 한번 볼게요. 253페이지.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 253페이지. 그 하단부에 네모 쳐진 거 보면은 else-if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add member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else-if 위에 점점점으로 가려져 있죠. else-if 안에 커맨드가 null이 아니고 커맨드가 될 멤버라면 파라미터, get 파라미터 id 어떤 방식으로든 넘겨줬겠죠. 이 페이지로 들어올 때, 이 서블릿으로 들어올 때 id 값을 넘겨주고 그 아이디를 확보한 상태에서 될 멤버라고 하는 곳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될 멤버를 직접 보지 않아도 거기서는 딜리트 문 썼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셀렉트 문이 아니니까 execute 업데이트를 썼겠네 까지 알 수 있겠죠. 그걸 실행시키려면은 DB에 접속을 했겠네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이걸 보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아이디를 넘겨주는 아이디어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책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서블릿부터 만드시는 것보다 DAO에서 삭제하는 될 멤버를 먼저 만들고 와서 컨트롤러에서 이어주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일단은 삭제 버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화면에 삭제 버튼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화면에다 그리는 거 어디 있었죠? 리스트 그리는 거 여기 있었죠? 서블릿 하단부에 있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삭제 버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줄 한 줄 보이는 거는 여기에 있죠. 이런 데다 주석 적어주시면 좋겠죠. 한 줄 한 줄. 이거는 HTML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한 줄 한 줄 보이는데 한 줄 한 줄에 삭제가 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th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삭제라고 적고요. 삭제 th가 총 6개가 됐고요. td는 5개니까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td 안에다 뭐 적을 거냐면은 삭제를 적어요. 삭제 버튼으로 만드셔도 되고 책에는 A 태그로 되어 있으니까 앵커 태그로 되어 있으니까 앵커 태그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삭제라고 하는 글씨를 A 태그로 감싸 주십니다. A로 감싸주고 그럼 얘 클릭하면 되겠죠? href가 없으면은 뭐 밑줄도 안 나오고 클릭 요소가 안 돼요. href 속성이 무조건 있어야 CSS가 적용됩니다. 여기다가 주소는 다시 요 멤버 3으로 올 거예요. 멤버 3으로 올 건데 여기다 쌍따옴표 쓰면은 쌍따옴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링이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HTML은 홀따옴표를 제공해 주니까 홀따옴표로 하셔도 되고요. 쌍따옴표 쓰고 싶으면은 쌍따옴표 쓰되 앞에다가 역슬래시 붙여주시면 쌍따옴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보여드리냐고 이걸로 할게요. 저는 역슬래시 쌍따옴표 열고 닫고가 되겠죠. 이 사이에다가 나누기 프로07에 나누기 멤버 3으로 오게 만들어주면은 삭제 버튼 누르면 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쵸? 그런데 그냥 오면 리스트만 나오잖아. 삭제 안 되잖아. 그쵸? 그냥 오면 리스트만 나오니까 삭제 안 되니까. 아까 add 멤버 했던 아이디어처럼 될 멤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는 될 멤버로 여기서 이어줄 거예요. 주소에다가 커맨드는 될 멤버로 대문자 멤버로 해주세요.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멤버 그리고 아이디를 줄 거예요. 아이디는 뭐죠? 한 줄 한 줄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이 한 줄 한 줄 아이디가 다른 걸 여기다 직접 적을 겁니다.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끊어주고요. 스트링 끊어주고 더하기 아이디 다시 볼일 봤으니까 스트링으로 이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버튼 하나마다 델 멤버라는 커맨드와 아이디 값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요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요게 스스로 할 때 모를 수 있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아이디어를 또 오랫동안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접하면은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 아이디어 뱅크에 커넥션 풀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출력해서 볼까요? 목록. 진짜로 그런지 소스 보면서 볼게요. 아직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A 태그만 하나 추가했어요. 메소드도 추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A 태그 이거가 잘 나오는지,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열어서 볼 건데 페이지는 녹화가 되지 않아요. 새로 고침 그냥 새로 고침 하셔도 되고 이 주소 새로 고침했을 때 인서트가 된 포스트가 남아 있으면은 새로 고침하면은 뭐 다른 게 떠요. 진짜로?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뜨고 삭제가 나왔죠? 삭제가 나온 거에서 검사를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멤버 아이디는 홍이고 그러면은 김유신은 하고 김유신 가서 보면은 김유신의 멤버 아이디는 킴이고 나와 있죠? 이제 얘만 잘 실행시키면은 아이디별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된 거예요. 자, 여기 HTML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거기다 쓰면 검색되고요. 이걸 만약에 하나 있는 다운로드 한다고 하면 끝까지. 자, 이건 HTML이니까 봐봐. 여기가 주소가 여기까지잖아요. 네. 여기 만약 여기는 그냥 실제로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까지 해줘야 주소가 되겠죠? 네. 그럼 이것만 이제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이것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스트링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스트링이잖아? 그쵸? 그쵸? 쌍따옴표를 끊고 쌍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링 이게 되게 만들어주고 쌍따옴표 써볼게요. 쌍따옴표 더하기 아이디 더하기 쌍따옴표 하나 치우죠. 아니? 뒤에가 하나 쌍따옴표에서 두 개 생기거든요. 뒤에가 이러면은 여기까지 글씨가 되고 그쵸? 이 글씨가 더 붙어지고 다음 글씨가 오는데 마침 이제 이 글씨가 와야 되는 거잖아.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다 보면 괜찮아져. 그래서 하나의 스트링이 쭉 여기까지 와죠. 그죠? 여기까지 놓고 그다음 아이디 들어가고 다시 그럼 이 아이디가 반복문에 따라서 동적으로 바뀌겠죠? 네. 자, 에러를 봅시다. 위로 올려가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마찬가지야. 유니크 정책을 위반했대요. 유니크 정책을 위반이니까 인서트 할 때 지금 있던 아이디가 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아이디 출력해놨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이디 전혀 안 썼던 거. AA라 정말 써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어디? 만들어놨어? 잘하시지? 그러니까 에러의 의미는 정확하게 정책이다. 되셨죠? 오케이? 뭐 HTML 나온 거니까 문제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트링이죠. 근데 중간에 아이디를 한 줄 한 줄당 아이디를 바꾸게 만든 게 이거잖아.
TD의 ID가 바뀌게 만드는 게 이거였잖아요. 똑같이 여기 ID 자리에도 ID가 바뀌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href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D까지가 주소잖아요. 그래서 홀다운표나 쌍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막아주시면 되고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홀다운표로 많이 쓰긴 합니다. 홀다운표로 많이 쓰긴 하고요. 쌍따옴표 쓰실 분들은 쌍따옴표 쓰시고요. 어디까지인지 스트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멤버 3의 커맨드에는 이거가 들어오고 아이디는 이거가 들어오는 상태가 됐죠? 그럼 얘를 받아줄 수 있는 서블릿이 되어 봅시다. 일단 서버는 꺼주시고요. 자, 멤버 3으로 들어오면은 멤버 3으로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A 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겟 방식이에요. A 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겟 방식입니다. 겟 방식으로 들어와서 커맨드가 될 멤버를 주기로 했잖아. A 태그를 통해서. 그쵸? 될 멤버. 이게 오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커맨드가 아까는 add 멤버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else if 커맨드가 뭐 여전히 널이 아니고 될 멤버 커맨드가 equals 될 멤버 아까 A 태그를 통해서 넣었던 그 될 멤버라면 그쵸? 그러면은 내가 아이디를 넣었잖아요. 아이디 아까 될 멤버도 넣었고 커맨드도 넣었고요. 커맨드도 넣었고 아이디도 넣었잖아요. 아이디도 받을 수 있겠죠? 요것만 오는 거예요. 요것만 다른 거 안 오고 요것만 오는 거예요. 지금 멤버 3로 커맨드하고 아이디만 들어온 거예요. 두 개수로. 그럼 여기서 커맨드 아까 처음에 확보했던 커맨드 요게 있고 그쵸? 따라오시죠? 커맨드 요게 들어오고 출력도 될 거예요. 출력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커맨드가 널도 아니고 될 멤버랑 이퀄스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나는 아이디도 같이 보내기로 했으니까 리퀘스트에 있는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다. 보냈으니까. 홍이면 홍, 1이면 1. 그쵸? 얘는 1을 보낸다고 해서 인트에다 받으시면 안 되죠. get 파라미터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스트링 아이디에다 저장을 해놓고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출력. 될 멤버의 아이디는 아이디 정도까지. 출력까지는 될 거예요. 실제로 삭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안 되겠죠? 삭제를 실행해야 되겠죠? 될 멤버니까 알아서 멤버 테이블에 있는 거를 지워줘 까지는 아직 자동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더 되고 AI가 더 확실해지면은 될 수도 있죠 뭐. 비슷한 게 현재 존재는 해요. JPA라는 거. 현재는 존재는 합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딜리트하는 녀석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출력해보실 분들은 출력해보시고요. 출력해보실 분들은 출력해보시고 DAO로 넘어갈게요. DAO sec02에 EX02에 있는 DAO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메소드를 만들어 줄게요. add member 다음에다가 이 안에다 만드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이걸로 빼기 이용해 가지고 줄여주세요. add member 다음에다 이 안에다 만드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 다음에다가 public 될 멤버 여전히 void로 갈까요? void 될 멤버 이름 이렇게 지읍시다. 될 멤버 전달인자는 아까 아이디 확보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VO로 받아도 되고 VO에다 아이디 하나만 넣어서 보내도 되고 아이디 하나만 보내도 되고 책에는 아이디 하나만 보내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VO에다 넣으셔도 돼요. 아이디를 보낼 건데 아이디라는 변수에 받을 거고요.
자, 아까 출력했으니까 여기서 출력 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는 DB에 접속하고요. SQL을 준비하고요. SQL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활용. 요 4단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복잡해봤자. 그쵸? 그리고 각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DB 접속하는 거, 애드 멤버에서 DB 접속하는 거 뭔지 보시면 돼요. 애드 멤버에서 DB 접속하는 거, 우리 아까 싱글 스레드, 서블릿. 그걸로 할 때는 여기다가 뭐 해놓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생성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애드 멤버에서 접속하는 거 요것만 따오면 되겠죠? 요것만. DB에 접속하고, DB에 접속. 그쵸? 트라이 캐치 필요하니까 트라이 캐치 묶어주시고, 여기다 이어서 적을게요. DB 접속하는 거, SQL 준비하는 거. SQL 준비 뭐였죠? 컨에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스트링 필요하니까 스트링 쿼리. 이거는 변수명이에요. A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는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한 칸 띄워주시면 되게 좋아요. delete from t 언더바 멤버 테이블에서 where는 다음 줄에 적을까요? 쿼리에서 더하기는 떨어져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붙여서 한 칸 띄고 where. id는 뭐죠? 더하기 해도 되는데 더하기 하려면 여기다가 SQL 문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물음표를 적으면 이것도 알아서 해준다. 물음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변수. 숫자면은 숫자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요. 얘가 알아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문자면은 싱글 따옴표를 알아서 감싸줍니다. 편해져요. 안 그러면 내가 일일이 적어야 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홍 이런 식으로. 변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물음표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where도 당연히 오류 나실 거예요. 안 띄었으면은 오류 날 겁니다. 멤버 ER하고 W하고 붙어버리죠. 에러 날 거예요.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은 됐고 얘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한테 던져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한테 받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와도 돼요. 복사해서 와도 됩니다. 그쵸? 커넥션에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한테 쿼리 먼저 던져주고 기본 형태 먼저 던져주고 물음표 있으니까 물음표 채워주고 그 던져준 거는 PSTMT에다 적었으니까 여기다가 set id니까 스트링이죠. set string 하고 첫 번째 녀석한테 ID 넘겨받은 전달받은 ID 이 녀석이죠. 이 녀석 ID 물음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팅 하나만 해주면 되죠. 이제 실행 pstmt. execute 쿼리가 아니고 execute update. insert, delete, select, delete, update는 전부 다 execute update로. 얘는 또 int를 돌려주고 있으니까 int로 굳이 한번 받아서 int result라는 것을 받을까요? 뭐 활용할 건 없는데 굳이 한번 써보면은 삭제 결과 돌려받은 리저트값. 만약에 지금 삭제를 날렸으면은 10줄이 삭제됐으면 리저트는 10이 나옵니다. 하나만 삭제됐으면 1이 나올 거고요. 삭제된 애가 없으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거 없으니까 리턴 타입도 보이드고 끝. 다음 시간에는 서블릿에서 이 델 멤버를 호출해서 실제로 결과 확인하는 것까지 갈게요.
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